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8월 첫날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건기에 해당되지만요, 거의 매일같이 자카르타 일대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판데글랑-군 짜리타 라부안 해변가 관광지 도로의 갯벌 진흙이 도로를 넘치고 교량이 끊어지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버카시, 자카르타 슬라탄 그리고 땅그랑 슬라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이상기후에다가 폭우가 문제긴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역을 흐르는 강바닥이 너무 높기 때문이란 지적이 신문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둑 제방을 쌓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도 제방을 다시 준설하지는 않고 또 제방 무너진 곳도 많은 것이 문제인데 강바닥 준설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특히 프랑스 니스 트럭 사건에 이어서 터키 쿠데타 진압 사건, 독일 도끼 만행 및 신부 살해 사건 등 사건 발생 직후 즉각 IS에 소행할 것이라고 지목할 만한 끔찍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한 장애자 병원 살해 사건은 IS가 저지른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신질환적 살인사건에 가깝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류의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IS처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저지르는 만행들은 성당에서 신부까지 살해함으로써 종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비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브렉시트에 이어서 남중국해 분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내용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 지 오래됐습니다. 더 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들도 연일 클린턴과 트럼프의 선거 유세와 그 자녀들의 경쟁적인 발언들을 소개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 절반을 보내고 8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8월이 되면 광복절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독립기념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독립기념일이 8월 17일이기 때문에 8월은 양국 국민 모두 독립의 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다르게요, 다양한 크기의 메라프티 국기를 관공서라든지 빌딩 외벽에다 장식을 하거나 차에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국기만 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 입구마다 독립기념탑을 세우기도 하고 또 삐낭나무 타기 혹은 노래자랑 같은 장기자랑 마당을 열어서 독립기념일 축제 분위기를 제대로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주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침내 조코이 대통령 정부는 2차 부분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미 2016년 초부터 판당이 조코이 대통령 정부에 다가섰을 때부터 곧 개각을 해야 할 것이란 소문이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널리 나돌긴 했는데
정작 조코이 대통령은 2차 개각을 단행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코이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의 정치적 당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개각을 빨리 단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투쟁민주당으로서는 판이라고 하는 국가수권당이 대통령에게 바짝 다가서는 것보다 골가르당의 향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크리파와 아궁락서노파로 분열되어서 당내 파벌 싸움을 하는 골가르당의 향배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은 일단 골가르당은 다시 봉합하는 절차를 거치고 통합된 당의 모습으로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골가르당은 조코이 정부와 즉각 손을 잡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아궁락서노파의 주장에 따라 바크리파가 손을 든 꼴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조코이 대통령 정부는 거대 여당 그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골가르가 여당으로 붙어버리게 되니까 그린드라당의 브라보는 외로운 야당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던 메라뿌띠 연정 그룹이 와해되고 야당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당으로 다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야당은 조코이 대통령과 투쟁민주당의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중간 2차 개각으로 장관 자리 하나씩은 적당히 각 당의 선물로 나눠줘야 하는 미묘한 문제가 남게 됐습니다. 하여간 지난주 조코이 대통령은 2차 개각을 단행하면서 장관 자리 하나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개각에 들어온 장관들의 성향을 짚게 보면요, 정치판에서 영입한 장관과 전문가 장관이 거의 반반씩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전문성을 가진 장관이 반이고 나머지는 정치적 정당에서 나온 그런 장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코이 대통령의 2차 개각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대체로 무난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너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즉 판당이나 골가르처럼 야당에서 여당 그룹으로 돌아선 정당들 때문에 정치권 장관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것과 SBI 정부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리물야니 장관이 다시 재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는 점, 또 위란도 전 통합군 사령관이 정치안보 조정장관으로 발탁되고 그렇게나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던 룻 반자이탄 전 정치안보 장관이 해양조정장관으로 보내지고 소피안 잘릴 장관은 또 국토부 장관으로 이동시킨 점이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개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정치안보 조정장관에 취임한 위란도 하누라당 총재는 수하르토 정권 말기에 통합군 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사성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드라당 브라보 총재와 함께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란도 하누라당 총재는 그린드라당의 브라보 총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군부 실력자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를 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내년 자카르타 시장 선거와 2019년 차기 대선 견제용이 아닐까, 그런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루훗 장관은 그 막강한 자리를 내주고 해양수산조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을 보면요,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의 복귀입니다. 그녀는 SBI 정부 당시에 전 부디오노 부통령과 함께 센츄리은행을 박살낸 인물로 논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SBI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은행으로 잠시 회피를 시켰던 인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 지출 결제 문제가
점점 스리물리아니 전 장관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SBI 대통령이 월드뱅크로 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다시 조코이 정권에서도 재무부 장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인도네시아 텍스 암네스티 성공 여부와 그것과 관련된 리스크, 또 경기 침체의 해결사로서 그녀의 경험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일을 시청하신 후에 뉴스를 이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이니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찔란닥 타운스퀘어 찌토스에 있습니다. 예, 찌토스는요, 식당이 정말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스테이크 전문점 홀리카우라는 곳입니다.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디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러 갈게요. 잘란잘란! 자카르타 찔란닥 타운스퀘어에 위치한 스테이크 전문점 홀리카우. 점심부터 고기가 그리워서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가 분주한데요. 이곳에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맛있는 고기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인테리어 보이시나요? 주방을 개방하는 오픈 키친 스타일까지 접내 폐쇄감을 없앤 것은 물론 재료의 신선함과 조리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메뉴도 엄청 큰데요. 와, 가격대를 보니까요, 저렴한 거는 정말 저렴하고요, 또 비싼 거는 좀 비싸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셀렉션도 있고요, 또 새로 나온 셀렉션, 그 다음에 앙구스 비프, 미국산 앙구스 비프, 그 다음에 호주산 소고기도 있고, 사이드 디쉬, 그 다음에 소스도 걸릴 수 있고, 애기들 음식 키즈 메뉴도 있고, 또 월요일이랑 화요일에만 먹는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은데요. 대체 여기서 어떻게 고를지 머리가 아픕니다. 열심히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가격 면에서 가장 특출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되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가 먹고 싶을 때 홀리카우로 오세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무려 17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홀리카우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매장 관리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꼼꼼하고 섬세한 모습에 더 믿음이 갑니다. 와규 스테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오픈한 이곳은 여러 부위를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옆에 계신 이분은요, 바로 이 홀리카우의 사장님, 셰프 아핏님의 와이프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 만나러 왔습니다. 네, 이 식당에 대해서 궁금증이 정말 많아가지고요, 우리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i. Hi, how do you say hi in Korean? 안녕하세요. And I heard that it's quite popular franchise steak restaurant in Indonesia. Well, actually, 홀리카우 Steakhouse by Chef Amit is not franchise, so we manage all the 17 camps by ourselves. Oh, It's not okay. franchise yet. Oh, I see. So you must have like a lot of staff too. Yes. Up until now, the 홀리카우 group has like 500 staff. Yeah. 500 staff? Yeah. Wow, okay. 500 staff. Oh, and I noticed that they're really well organized. And for example, Thank they're wearing you. hapte. Yes, yes. yes. So can you like briefly tell us about how do you manage your staff and rules, principles? Yeah. Well, the basic principles of
our crew at Holy Cow Steakhouse by Chef Alfred Ruby Lobster and also Holy Ribs is basically we have this proud to serve attitude. We were the first one that sells Wagyu steak at a very affordable price. We don't say cheap, we say affordable because Yeah, back yeah. then before Holy Cow, the only place where you can have Wagyu steak is at a fancy restaurant or at the hotel with the price range more than 600,000 rupiah per plate. But when we opened Holy Cow, the first time we sell Wagyu sirloin was at the price of 90,000 rupiah. Yeah, I know. I saw a quote that says Wagyu for everyone, right? Exactly, Wagyu for everyone Yeah, yeah, because yeah, yeah. you don't have to pay that much money to enjoy Wagyu, and Holy Cow made it happen. Can you tell me about the favorite menus here? I think you should try the ribeye. Which one? Which one am I trying 400 today? grams, Wow, of course. this one? Yes. Wow. I'm Are you looking hungry for already? Yes. I think I have to eat now. Yes, please. 400 grams for you? Yeah, I can do it. Okay, thank you so much for very today. welcome. You're very And welcome. yeah, I'll invite my friends here. And can you Go ahead. say anything for our Korean audiences to come and enjoy? So if you're looking for affordable Wagyu steaks with actually not just Wagyu steaks, but if you really are a carnivore, then you should come to Holy Cow Steakhouse by Chef Alfred because this is where you belo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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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fire, no fire. I wanna feel the music higher and touch 와, 여러분, 이게 바로 그 400g짜리 와규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비주얼만 봐도 이게 제 배에 다 들어갈진 모르겠는데요. 지금 배고프니까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렇게 고기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썰려요. 미디엄 웰던으로 구운 고기인데요. 자, 안에 한번 볼까요? 정말 적당하게 익어 있죠. 맛은 어떨지. 대박. 한 입 씹을 때마다 육즙이 터져요, 안에서. 와, 대박인데요? 진짜 맛있다. 제가 사실 육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와, 여기 자주 올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다. the music higher and touch the sky. Don't love you, drive me crazy. You're crazy, boy. I wanna be 사이드로는 옥수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보이는 야채죠. 바로 분치스인데요. 그냥 콩의 일종이에요. 긴 콩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늘 소스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느끼함을 좀 잡아줄 것 같네요. 먹어볼게요. 아, 스테이크랑 조합이 와 끝내주는데요. 사이드로는 감자튀김도 먹어볼게요. 와, 정말 혼자서 먹긴 아까운 맛이었는데요. 와, 제가 자카르타에서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단연 손에 꼽는 집인데요. 여러분 가끔 고기 땡길 때 있잖아요. 칼질하고 싶을 때요. 이 홀리카우에 오셔서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가성 대비 맛이 아주 그냥 짱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란잘란. 하여간 조코의 대통령은 지난주에 개각을 한 것 이외에도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국세청장과 함께 텍스 암네스티법을 만들게 된 취지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느라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세 사면 조치법의 입법 취지가 뭔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또 정부를 믿고 해외 도피 자금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와 달라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해외 자금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고 발표하고는 있는데요.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간을 준 것이니까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인데 너무 대통령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한 텍스 암네스티 법이 정말 인도네시아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세 사면 조치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발표된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아무 말 없이 속속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것이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뭔가 사법적으로 완전치 못하고 불완전한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조세 사면법 조치는 오히려 더 큰 재정 적자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콤파스 신문 사설은 싱가포르로 나가 있는 자금의 향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논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텍스 암네스티 법의 시행에 관한 뉴스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민들과도 이 텍스 암네스티 법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 암네스티 법의 주요 골자는 일단 해외로 빼돌렸던 자금이나 국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고 은닉한 부동산이나 동산 자산이 있다면은 그것을 신고하라는 법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 기간을 정하고는 있는데 3개월 내에 신고를 빨리 하면은 자금의 2%를 적용해주고 그냥 해외로 그런 자금을 그냥 놔두고 신고만 할 경우에는 4%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금년 말까지 신고를 좀 늦게 하면은 3 내지 6%, 3에서 6%를 해주고요. 내년 3월 말 안에 신고를 마지막에 하게 되면은 5%와 10%를 각각 차등적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세금이 낮으니까 빨리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자금을 보내놓고 있는 사람의 수는 6,5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해외에 놔두고 있는 자금 규모를 봐도요. 13,300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된 금액은 4,000조 루피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적어도 1,000조 루피아 정도는 국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5조 루피아의 세수가 당장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국내 인프라 확충 사업이나 국가 예산 부족 분야에 투입해서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배려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징후는 여러 곳에서 탐지되고 있습니다. 가령 정부가 정한 기간 안에 해외 은닉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겠냐 하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국내에 은닉한 자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로 가져간 자금이 반드시 해외 도피 자금만은 아니고요. 금융위기를 피해서 안전한 나라에다 갖다 놓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조리 조세 도피 자금이라고 단정을 하고 재반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텍스 암네스티법의 취지를 설명하느라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조코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고라도 은닉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국제 저유가 현상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올 상반기 인도네시아 세입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는 등
국내 경기 둔화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조코위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 경제개혁 정책 추진 동력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던진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돈이 도는 그런 인도네시아 경제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대한 의지를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성과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는 지난 27일 자동차 번호판 홀짝제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3-in-1 구역에 한해서 출퇴근 시간만 적용하고 있는데요. 뭔가 부정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적용 기간에 충분한 계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신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카르타는 홀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수드르만이나 담린으로 갈 수가 없다면 다른 선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스나엔에서 대사관 쪽으로 가는 가토수브로 같은 길도 다른 선택이 없다는 지적이 신문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레아 슬라탄 두쿵 프로젝트 LRT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부제를 보면요, 2018년 아세안 게임 전까지 초기 단계를 마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 제목만 보게 되면 한국이 경전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뭘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저는 한국이 자카르타 경전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글라파 가딩에서요, 벨로드럼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을 경전철 공사 초기 단계에서 한국이 나서서 반투를 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6월 22일 오는 10월 착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차기 LRT 공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27일 제 인도네시아 일본 교민회장이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해서 양국 국민 간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민회도 좀 분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금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